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CSIS에서 한미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관해 한국과 미국은 어떤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동맹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광범위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 있는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를 입증하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또한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 IRA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CSIS 컨퍼런스에서 IRA에 대한 일종의 해결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약하고 있지만 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대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어떤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동맹으로서 향후 이익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So we have had extensive 우리는 consultations with the 인플레이션 Republic of 감축법 Korea on 특히 the 전기차 Inflation 관련 Reduction 조항에 Act, and 대해 in 한국과 particular 광범위한 협의를 the 진행했고 relevant provisions 건설적인 related 대화를 to electric 했습니다. vehicles. 두 대통령 Those 간의 have been 토론을 포함하여 constructive 여러 수준에서 conversations. They've happened at 발생했습니다. multiple levels, 우리는 including 이해의 the 자리에 discussion between the two 도달하고 양국의 presidents, 경제적 and 이익이 we feel 고려될 수 있다고 confident that we can 확신합니다. get to a place of 우리는 앞으로 understanding 며칠 and 몇 주 where 안에 both of our 그것이 countries' 펼쳐지는 economic 것을 보게 interests 될 will be taken into 것입니다. account. And we will 그것은 see that unfold 크고 in the coming 복잡한 days and weeks. This is 법안입니다. a 하루, big, complex piece 일주일, of 한 달 안에 legislation. 모든 것이 Not everything 해결되는 gets 것은 resolved in a day, a 아니고 week, or a 우리는 month, but we 궁극적으로 believe that we 미국 will 근로자와 ultimately 기업 have a 그리고 한국에 long-term 있는 동맹국의 approach 경제적 이익과 that 필요를 입증하는 vindicates 장기적인 the 접근 방식을 economic 갖게 될 interests and needs of 것이라고 American workers and 믿습니다. businesses and of our 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I'll leave it at that. Thank you. 하지만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IRA 법안은 크고 복잡한 법안이라며 이것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궁극적으로 미국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를 입증하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민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수정이 힘들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워싱턴 또 서울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한국 정가 정치 그리고 국방 문제, 안보 또 러시아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의 그 서훈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하나하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 전 정권 흔적 지우기다 보복 수사다 하는 데 대해서 옛날에 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안보 수장들은 모두 감옥에 지금 갇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 전복죄도 아니고 뭐 어떠한 죄값도 없는데 전 문재인 정권은 전부 보면 국가 전복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감옥을 갈 것인지 왜 이재명이는 아직도 감옥에 였지 않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교포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그 월북을 조작으로 몰고 간 월북몰이를 한 형태가 있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시에 서욱 국방장관 그다음에 해경청장 이번에 구속된 그 서훈
서훈 그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 그리고 예, 어제 이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를 해서 그날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유엔 연설이 문재인의 유엔 연설이 있었죠. 그게 네네. 이제 종전선언, 종전선언 평화 협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입장은 그 월북의 정황이 명확하게 없는데 월북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검찰의 단호한 입장이 보인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월북보단 오히려 지금 월북몰이를 한 것이고 또 인권에 대한 문제다. 인권 그렇죠.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팽개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회상에서 화형까지 시켜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과까지 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안보 라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묻어버리고 그냥 월북 형태로 몰고 갔다는 거.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서해 상에서 기살당하고 화형까지 당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모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 시인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곧 조만간에 그네들도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을 줬습니까, 그 당시. 자, 그리고 다른 국방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한국 정부가 갑자기 미국과의 MD 체계를 불참하겠다고 밝힌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VOA라고 아시죠? 유명한. 거기서 또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미 국방부에 제가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글은 썼는데 아직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물어봐라 이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들이 모르겠대. 그러면 이것이 중국을 인식하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중국이 대변인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이 전에 한국의 3D 체계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나 일어날 일인데 갑자기 MD에서 왜 빠져야 되는지 그러고 보니까 독자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한국형 MD 독자적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도를 쏘았을 때 어떻게 방어 체계로 혼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까? 한미 동맹이 하고 또 이것이 확장 억제 안에서 이게 다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묘하게 지금 어,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한미 MD 방어 체제를 이제 일탈하겠다, 불참하겠다 하는 것은 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그쵸?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대해서 산불할 때도 MD 방어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D 방어 체계를 더 확보를 해서 음, 사드를 더 배치한다든지 사드 부분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기존에 있는 MD 방어 체계는 음. 실질적으로 그걸 벗어나가지고 북한의 핵위협이나 뭐 그렇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미 이제 그 우주국 우주국은 지난번, 우주국 설립을 했다 이런 어제 같은 방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MD 방어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국 설립을 통해서 한미 우주국 설립을 통해서 우주군이죠. 우주군 설립을 통해서 MD 방어 체계보다 상위 그룹의 그런 입장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음. 상식적으로 이 한미 MD 방어 한국이 미국의 MD 방어 체계를 벗어나서 불참하겠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로 우주군 창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했더라고요. 어저께.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방신문에도 뭐 디테일한 설명 없이 그냥 불참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도 지금 뭐 디테일하게 자기들도 그게 황당해가지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 MD 방어 체계를 불참할 수 필요할 그런 대한민국이 좀 안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응. 어, 예를 들어서 의의가 잘못됐던 의도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 이래 보고요. 이게 응. 아무튼 새로운 체계, 새로운 걸로 가겠다 하는 것이 이게 시점이 우주군 창설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그럴 그러니까 때 그 MD 안에 방어 체계를 들으면은 MD 체계가 MD 방어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우주군 창설을 통해서 MD 방어 체제를 대체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아마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놔서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한국형 MD 방어체제 독자적인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국형 독자적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한국형 MD 방어 체제, 뭐 지금 뭐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한도에 내에서 한국형 MD 체계를 국제적 체계를 한다는 것은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고요. 뭔가가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그래 하겠다는 뜻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어렵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어, 지금 당장의 MD 방어 체계 미국의 MD 방어 체계를 불참하겠다 하는 뜻은 아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근데 하여튼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상당히 황당했는데 미 국방부도 자세한 거는 한국에다가 물어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냥 자기들도 왜 한국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한번 더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저기 푸틴이 또 핵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또 했으면 미국식 핵 선제 타격을 또 언급했더라고요. 이것이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핵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손만 대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푸틴도 뭐 지구상의 가루가 되게 만들겠다고 지금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사회의 부분들은 이 공산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위기가 오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쓰고 자기들은 이제 방어용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네. 핵 사용을 하는 나라는 지구에서 정말 요구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러시아가 핵 사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음, 서방국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워낙 호전적이고 북한 통일의 야유에 십사에 있다 하더라도 뭐 핵을 실험하는 것조차도 지금 두려워하는데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국민방어체제 또 우주군 창설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핵사용 상황은 우리가 견제를 하고 좀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음, 굉장히 그냥 엄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푸틴의 건강이 뭐 안 좋다고 계속 방송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푸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죠? 미국은 뭐 전에도 푸틴이 앉아 있을 때 막 계속 이렇게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손을 자꾸 기대고 자꾸 이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인가 70 하나인가 되는데 그 정신머리를 홀 전쟁에다 쓰던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어? 저기 몸과 마음이 다 지금 쇠약해 있겠죠. 그게 이제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은 그건 그것도 오래 못 갈 것 이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고 미국이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전 우려를 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방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또 어저께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또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면서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번 겨울은 상당한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안 보냈습니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살상 무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이제 쓰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확대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초전 박살이라 해서 거의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끌어지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싸움은 안 하지만 얼마든지 보급은 해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보급을 해주는데 이제 최고의 보급을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제 주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더 큰 걸 줘서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나 아니면은 평화조약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이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종전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나는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일부 지역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 월드컵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왜냐하면 월드컵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코로나 봉쇄로 예, 그래서 백지, 통제를, 통제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지 이제 소위 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백지 시위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이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조금은 이제 전환점을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근데 않습니까?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뭐 미국의 약이라든지 백신 같은 걸 좀 거절을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백신 이후에는 우리도 그러면 봉쇄를 하지 않고 오픈하려면은 적절하게 미국의 백신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방어를 해가면서 열어놓겠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억셉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오늘 나온 거 보면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 46%가 지금 식량난에, 그러니까 거의 반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전기, 물, 이렇게. 전쟁이란 게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조약을 러시아하고 한들, 러시아가 이걸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감당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김정은이는 1월 달부터 뭘 할 것이냐? 이제 핵실험 하려고 이제 저쯤 할 것이거든요. 거기는 김정은이 지금 동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는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이제 어느 시점 돼서 핵실험을 할 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쪽에 전부 다 그렇죠. 지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적기나 자기들은 그래 보지만은 음. 윤석열 정부가 핵실험했을 때 그, 우방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포고는 하고 있죠. 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나 안 하나 지금도 뭐 핵 보유국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그렇죠. 다 아는 거고 네. 보유국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이니까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펌프를 하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술핵 부분도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 부분에 그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미
우주군 창설 부분 이런 것도 거기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자기들은 뭐 워낙 호전적이라서 핵을 가진 나라 중에서 북한 같이 호전적인 나라가 지금 이걸 가졌을 때에 세계 안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아주 그 좋은 말이 나왔어요. 컬트 캠벌이라고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에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라고요. 이분이 아주 옛날에 거물인데 국무성에도 계셨고 이분이 아스펜 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 억제. 왜냐? 북한 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쭉 하면서 또 이제 주한 미 대리였던 분은 캡슨이란 분은 한국이 지금 왜 그 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위협하는데 핵을 기부합 안 할 때는 한국도 어쩔 수 없이 핵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캡슨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부터 주한미군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쪽 부정 논리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핵 이상의 무기 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가 없다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재래식 뭐 미사일이나 일반 재래식 형태는 거의 한국이 나름대로 괜찮은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은, 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지금 완성된 상태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도나 파키스탄도 내전이 있잖아요. 그 내전이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분쟁이 있잖아요. 네. 국지전 비슷하게 있듯이 그런 국지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분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한 거다.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게 꼭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도 있어야 하고 되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도 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부분도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조금 그런 오버됩니다. 시각은 그런 시각은 좀 너무 주한미군이 한국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은 이제 그것은 이 맞지 않다고 확장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확장 억제를 충분히 해주는데 왜 미국가 핵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조금 오버한 거죠.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그 저기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 핵 가지는데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거든요. 단순히 말하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핵을 네. 가졌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군이 완전히 필요 없다 이래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주한미군에 대한 이 역할을 축소화시켜서 보는 그렇죠. 것이 꼭 그 핵 그것이 때문에만 너가 주한미군은 너가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군이다 이런 인식은 좀 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놀랐고,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차 핵실험이 끝난 이유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가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RA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 방안에 그 한국 전기차 그 보조금제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국가안보보좌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제가 손들어서 그게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적나라하게 아마 비디오 보셨죠? 제가 보내는 거.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좋게 해결이 될 것이다고 하지만 but 나와서 이게 장기간 단실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미국을 위한 법이거든요. 미국 노동자, 미국 국민, 미국 기업을 위한 법인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법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되겠느냐라는데 이제 서로 컴프로마이즈를 해야죠.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동맹국의 이익도 생각을 해보겠다 했잖아요. 잭 설리번이. 그러면 동맹국의 이게 안보에 관한 이슈인데 그러면 동맹국이 돈을 벌어서 미국에도 투자하고 삼성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현다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동맹국도 돈을 벌어야지 미국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동맹국과 같이 가면서 우인 전략으로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외교 차관부가 또 오셔가지고 많이들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마 저기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걸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는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을 위한 법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또 네,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이제 빅스테이크 스테이션으로 막 올리지 않습니까? 빅스텝으로. 네, 지금 이번에도 5%, 뭐 0.5% 올렸잖아요. 올랐어요. 그래 따지면 0.75 올리다가 이제 0.5% 올려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 중산층,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이 보통 한국은 제도가 미국하고 좀 달라서 대출이 음, 집을 살 때 대출이 보통 70%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 대출 금리 자체가 다 올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4% 5% 하던 것이 7%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한국보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 예,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미국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지금 IRA,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자국주의로 가졌지만은 미국이 너무 미국 자국주의로 가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과 미국의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렇죠. 혹은 IRA법 이런 부분들이 동맹국뿐만 아니라 우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식량이나 유료 에너지 문제, 공급망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전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SK가 한 70조 가까이 이상을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투자 발표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미국은 자기들의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 금리도 인상하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 상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됐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그 금리 인상 혹은 IRF과 같은 그러한 자국 이기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굉장한 그 혈맹 관계 또 경제 동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미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경제 동맹의 상황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그렇죠. 했는데요.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미국 자국민들의 그러한 그 어려운 문제를 이 금리를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 일반 그 한국의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나름대로 미국 자국 경제도 중요하고 자국민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이거를 한국 정부에다가는 뭐 굉장히 IRA 법 통과를 해서 압박을 주고 또 기업한테는 미국에서 전기차 자동차 생산 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또 으흠. 금리를 인상 일반 금리 뭐 그냥 뭐 자이언트 스텝식으로 0.75%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내년까지 혹은 뭐 금리 인상이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장기적인 어려운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바로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경제 이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될 게,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인베스트 할 때, 투자할 때,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백악관은 우리가 질문하고 말할 때는 아주 그냥 동맹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중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같은 이익의 해결점을 같이 의논하고 할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말만 그러는 거지.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싼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은 또 팔리지도 않아요. 집을 살라는 사람도 없어요. 집값 또 내려가고요. 이자는 계속. 한국도 똑같은 한국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금리를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00만 원 이 대출 이자를 갚던 집안이 네. 금리를 7, 80% 올려버리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집값을 워낙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이제 뭐 버블이 꺼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니까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모든 연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돈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 혹은 투자 개념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 저같이 뭐 집을 한 20년, 15년, 16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금리 인상을 시키니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나 혹은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7, 80% 인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은 감안은 하지만은 지금의 미국 자국주의의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기로 합시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잘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